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한 학생이 면접관에게 조용히 외칩니다. 거만하진 않지만 단호하게. 의대에 지원한 학생의 평점은 겨우 2.5. 당시 의대 합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평균 평점은 3.8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학생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나는 이 면접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네. 성적으로 보자면 자네는 의대 학생으로 적합하다는 그 어떤 확신도 주지 않아. 학생은 어린 시절 한 할머니에게 들었던 조언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 면접관이 보고 있는 서류는 내가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았다. 그 서류는 내가 전력을 다해 온갖 일을 다 소화하면서 주당 25시간씩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살을 시도한 어머니,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느라 몇 번이고 학교를 떠나 집으로 가야 했던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서류는 평점 단 하나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그녀는 알려주었다. 마음을 가다듬은 학생은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를 주었습니까? 저는 4학년 때 어떤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씨앗을 제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저에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대학에 가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8학년 때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너 자신을 믿으면 과거의 모습을 기대어 현재의 모습을 규정하는 목소리를 멈춘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은 위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직 2명의 교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학장은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인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내내 이 꿈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최고의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습니다. 비록 제 학점이 그 사실을 증명하진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원회 앞에 섰던 학생들 중에서 의대에 들어가고자 저만큼 굳게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학생은 잠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시 가난하고 가망 없던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몸에 긴장을 풀고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부정적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자신을 다시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높은 평점과 좋은 의사와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높은 평점을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한 번은, 그리고 또 한 번쯤은 다른 누구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 여기에 계신 건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것뿐입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감돌고 학장이 일어나 학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주 간과해온 곳을 되짚어 주었다고 생각하네. 우리 앞에 있는 존재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네.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조건은 자의적이고 단편적이지. 우리 앞에 오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을 테지. 포기하지 말게. 학생은 결국 의대에 진학했고 성공적인 신경외과의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도티.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자 달라이 라마가 직접 후원하는 연구센터의 설립장입니다. 잭 다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는 가난과 가정 불화로 절망에 빠져있던 한 아이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의사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남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도록 할 건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면접관 중에서 그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학장이 없었다면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면 면접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의 말을 감성팔이나 헛소리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스럽게도 어떤 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오는 눈빛과 의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 가능성을 같이 믿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된 저자는 믿음과 집중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했습니다. 특정 차를 사겠다고 생각하고부터 어느 순간 가는 곳마다 정확히 그 차를 보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상상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 가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더 찾아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의지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조금 뻔한 자기계발서의 주장을 다시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경과학 전문의 설명이 곁들여진 점이 다르기도 하고 그보다 원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한 할머니가 저자에게 알려준 마술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마 자신의 믿음을 강화했던 시간보다는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는 시간, 과거 실수했던 것에 창피함을 느낀 시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 뒤 머릿속 목소리를 없애야 합니다.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그 목소리를요. 호흡에 집중해도 좋고 촛불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고 그 생각들을 꺼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채워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요? 당신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봅시다. 돈이나 어떤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다시 채우라는 이 책은 달라이 라마, 탄리칸 등의 세계적인 수행가와 애덤 그랜트 등의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빙성을 더했는데요. 요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 무기력해진다면 먼저 자신을 비워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채워보세요. 남들이 나를 결정짓게 하지 못하게끔 스스로 내 길을 결정해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